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 50년 만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진 사하라 사막에서 홍수가 발생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모로코 남동부 지역에 이틀간 연평균 강수량을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8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로코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 라바트에서 남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알제리 국경 근처의 타구나이트 마을에서는 24시간 동안 100mm 이상의 강우량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로코 기상청 관계자인 후사인 유아베브는 이렇게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된 것은 30년에서 50년 만의 일이라며 이러한 폭우가 이 지역의 기상 조건을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변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기온 상승과 함께 공기 중 수분이 증가하면 더욱 잦은 악천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면적이 약 940만 제곱킬로미터로 아프리카 북부, 중부, 서부 12개국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극심한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폭우와 유사한 기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의 사무총장 셀레스트 사울로는 온난화로 인해 물 순환 주기가 빨라지면서 기상 패턴이 더 불규칙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물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 항공우주국의 위성 영상에 따르면 당시 폭우로 인해 사하라 사막의 자고라와 타타 사이에 위치한 일시적 습지 1리키가 호수 형태를 띠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픈 AI의 경쟁사로 잘 알려진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스로픽의 창업자 겸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AI가 인류에 가져올 밝은 미래에 대한 견해를 자신의 블로그에 밝혔습니다. 그는 10월 11일 사랑의 은혜로운 기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AI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는데 이 제목은 1967년 리처드 브라우티건의 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모데이 CEO는 최근 AI 연구자들이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것을 언급하며 AI가 과학 발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전기생리학으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물리학자 출신입니다. 그는 이번 글에서 AI가 21세기의 과학 발전 속도를 크게 높여 압축된 21세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 AI의 도움으로 기존에 50에서 100년이 걸리던 성과를 5년에서 10년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모데이 CEO는 또한 AI 덕분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21세기에는 대부분의 암이 정복되고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20세기에는 인간의 수명이 2배 늘었고 21세기에는 다시 2배 늘어나 최대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AI에 대한 전망이 모두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의식을 서버에 업로드하는 마인드 업로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I가 민주주의와 평화를 자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독재자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AI가 강력해질수록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며 이를 위한 동맹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AI 우위를 확보하고 군사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는 2016년 오픈 AI에 참여해 GPT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2021년 오픈 AI를 떠나 엔스로픽을 설립해 현재는 오픈 AI와 경쟁하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엔스로픽은 클로드라는 AI 모델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50년간 지구의 야생동물 개체수가 평균 73%나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 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비영리 자연보존기관 세계자연기금은 이날 발표한 리빙 플래닛 보고서에서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 야생동물 개체수가 평균 73% 감소했으며 이를 재앙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수동물의 개체수는 85% 감소했고 육상동물은 69%, 해양동물은 56%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무려 95%에 달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76%,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60%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유럽과 북미는 각각 35%와 39%로 비교적 낮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WWF와 런던 동물학회는 전 세계 약 5,500종의 양서류, 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를 추적해 2년마다 개체수 변화를 보고하는 리빙 플래닛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018년에는 개체수 감소율이 69%였으나 6년 만에 73%로 증가한 것입니다. 런던 동물학회 최고 경영자인 매튜 굴드는 이번 보고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며 우리는 자연 손실과 기후변화에 대한 티핑 포인트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인간이 식량 생산을 위해 열대우림을 개간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의 수석 저자이자 WWF의 수석 과학고문인 마이크 베럿은 인간의 행동, 특히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빠르게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리빙 플래닛 보고서가 지구에서 73%의 야생동물이 실제로 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위기에 처한 종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리는 제16차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발표되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